자, 이번엔 모사드입니다. 모사드. 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뭐 이스라엘이야 워낙 유명한 정보기관을 갖고 있죠. 전 세계 정보기관 중에 가장 자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보기관이 아닐까 합니다. 이유가 뭘까? 아주 간단합니다. 처음에 시작점 자체가 남달라 그래요. 얘네들이. 나라가 이제 완전히 망가졌던 상태였죠. 그러니까 민족들이 흩어졌다가 하나로 뭉쳤죠. 그런 과정에서 이들 모사드는, 이스라엘 정보기구는요, 이스라엘 정보기구는 처음 시작부터 어찌 보면은 핍박받던 이스라엘 민족을, 돕고 살리는 역할, 그리고 과감한 군사작전을 통해서, 아니면 과감한 공작작전을 통해가지고 비밀공작이 새도 뭐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얘네들.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얘네들 그래가지고 거의 뭐 정말 공작에 있어서만큼은 타의 주종을 불허할 만큼 과감합니다. 과격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국민의 이익과 그다음 자기 민족의 이익을 그리고 안전을 보호하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사실 처음에 처음에 국가가 만들어지고 정보기관 만들 때는요, 뭐를 하기 위해서 전범들 색출을 하고 전범들을 잡아오거나 재판을 넘기기 위한 역할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의 복수도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상당히 지지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형태였어요. 지금 현재도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들은 우리를 뭐 핍박하기 위해서 있다, 아니면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있다, 이런 게 아니야. 이 모사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신바트, 샤박, 뭐 이렇게 부르요. 샤베트, 뭐 이렇게 부르요. 샤베트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신바트도 좀 그렇죠, 그죠? 샤박, 뭐 이것도 좀 그렇고, 신베트라고 합시다. 신베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아만도 마찬가지고, 아만 산하의 8,200부대나 504부대나, 뭐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고, 다들 이 부대들이 전부 다 이런 정보기구들이 전부, 어찌 보면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가지는데, 이유가 뭘까? 그렇지. 국민이 끊임없이 지지함으로. 왜? 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신베트나 아만이나 아니면 모사드에다가 자발적으로 협조를 제공하는 데 있어가지고 꺼리낌이 거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만, 신베트, 모사드는 자기의 원 영역을 넘어서는 것까지도 행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원칙적으로 비밀을 기반으로 하는 조직이지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상당히 과격한 행동을 하더라도 이게 국가가 막아줍니다. 아시겠죠? 국가가 막아줍니다. 그래서 얘네들 작전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꺼리낌이 거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는데, 제일 먼저 최고정보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뭐라고? 네, 최고정보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최고정보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 최고정보조정위원회는 여러분들 뭐 신경을 거의 안 쓰시다시피 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거의 역할은 정확하게 따져서 얘기하면, 최고정보조정위원회의 역할은 거의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영국의 JIC의 역할을 거의 따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국의 JIC의 역할을 거의 따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JIC의 역할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주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JIC는 정확하게 얘기해가지고 요거는 이 정보위원회의 역할을 한다. 뭐라고? 정보위원회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보위원회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서, 요건 이제 최고정보조정위원회라 그래가지고 이 어떤 시스템, 그러니까 정보기구의 방향성 뭐 이런 것들을 정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합의를 통해 가지고 정보부대의 부대장들이 합쳐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에 대한 의논과 그다음 논의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제 방향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다가 이 정보조정위원회는 상당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독자적 기구의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독자적 기구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비밀에 많이 쌓여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배타적인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정확하게 어떻게 여러 얘기를 하긴 좀 힘들지만, 그래도
그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모사드부터 보도록 합니다. 모사드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기관이죠. 너무 잘합니다. 모사드 어떤 기구야? 이스라엘 대표적인 정보기구인데 여러분들 잘 모르죠, 사실. 모사드는 들어봤지만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는 잘 몰라. 맞잖아. 알아요? 모르죠. 예. 왜 그러냐면 이 모사드가 처음에 발견되는 얘기가 참 재미있어요. 모사드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언젠지 아세요? 미국의 이란 대사관, 미국 미 이란 대사관 있잖아요. 이란 대사관, 그러니까 이란 미국 대사관이죠. 이란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우리 알다시피 점거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이란 대사관 사건이 있었죠, 그죠? 예. 그때 얘네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점거를 해요. 예, 테러범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점거를 하는데 점거를 했는데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심심해서 놀이를 합니다. 테러범들이. 무슨 놀이를 하냐면 그 보안문서 있죠. 우리 보안문서는 뭐 하죠? 파쇄하죠. 예, 파쇄한 보안문서를 맞추는 걸 합니다. 예, 정말 퍼즐 맞추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모사드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문서로 인해 가지고 결국 모사드의 존재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 전까지는 비밀에 쌓여 있던 조직이에요. 아시겠죠? 굉장히 골 때리죠, 그죠? 그만큼 굉장히 아주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비밀에 가려지게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모사드는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치정보조정연구소 뭐 이런 걸로 시작을 하는데, 모사드가 결국 변신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모사드가 본격적으로 변신하는 거는 1951년 이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앙집권적인 조직으로 재편되면서, 독립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조직으로 재편되면서 오늘날의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해외 정보와 비밀 공작을 전담합니다. 모사드란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조직이란 뜻이에요. 조직이라는 뜻인데, 그 대표적인 해외 정보 전담 기구입니다. 해외 정보 전담 기구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신베트와 함께 총리 직속으로 있고요. 군 정보기관인 아만, 국내 보안 기구인 신베트와 함께 이스라엘 정보 공동체를 형성하는 편입니다. 아시죠? 모사드는요, 전반적으로 인간 정보에 의한 정보 수집에 주책임이 있고요. 비밀 공작 활동과 방첩 활동을 동시 전개합니다. 아시죠? 그 방첩도 하고 비밀 공작 활동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방첩 활동도 비밀 공작 스타일로 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아시겠죠? 안 되면 없애버립니다. 모사드는 조언자가 없으면, 협력자가 없으면 망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협력자가 없으면 망한다라고 표현하고요. 다수의 조언자가 있으면 안전하다라는 부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이스라엘 밖에서 특별히 비밀 공작을 전개하는데, 모사드의 기능 자체는 미국의 CIA, 영국의 MI6, SIS하고 비견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에 더해가지고 종합 기능하고, 종합 기획 기능하고 조정 기능도 갖고 있죠. 이 모사드가 얼마나 과격하게 활동을 하냐 하면요, 모사드 자체 내에 따로 부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모사드는요, 기본적으로다가 그 자체 부대를 어느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이 메차다라는 부서를 따로 갖고 있거든요. 이 메차다라는 부서는요, 스페셜 오퍼레이션 디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비밀 공작을 담당하는 독립부서로서 암살, 사보타지, 준군사 공작을 수행하는 편이고요. 이들 메차다 중에서도 키돈이라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키돈이라고 따로 있는데 한 30-4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한 30-40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키돈은 암살 전문 조직입니다. 암살 전문 조직입니다. 어마무시한 부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R국이라고 해갖고 미국 내에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비밀 첩보 활동을 담당하는 독립된 부서가 따로 있는데, 카트사라 그래가지고 정보관을 포함해서 현장 요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팀이 따로 있고요. 사야님이라고 있어요. 사야님. 사야님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자발적인 협조망입니다. 모사드 요원을 위한 자발적 협조망인데요. 숙소, 자금, 그 다음에 다치면 의료 서비스 같은 것들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유대인인데 내가 내 샤님이야. 거의 사야님은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거의 뭐 한 해외에 거주하는 유대인의 50%는 사야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근데 그 진짜 사야님이라기보다는 사야님이라는 조직망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은 일부지만은 그 조직에서 이렇게 연락을 해서 사야님으로 끌어들이게 하는데, 내가 예를 들면 유대인인데 의사예요. 내가 이제 유명한 외과 의사라고 칩시다. 근데 갑자기 내가 그리고 병원도 갖고 있어.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 내가 아는 유대인 친구한테. 무슨 일인데? 그러니까 자네 잠깐만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나? 무슨 일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일세. 알겠네. 그럼 어찌하면 되겠는가? 자네 병원 잠깐 문 좀 닫을 수 있겠나? 알겠네. 문을 닫을 수는 없지만 뒷문을 열고 조용히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겠네. 와. 그래서 총상을 입었어. 묻지 않고 수술하는 거야. 수술하고 이렇게 안정될 때까지 따로 방을 따로 구성을 해가지고 따로 둬. 그랬다가 이제 만약에 사건이 TV에서 나와. 그래가지고 막 경찰들이 찾으러 다니잖아. 그러면 나는 잘 모릅니다. 우리 병원에는 없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다들한테. 이게 사야님이야. 그래서 이런 숙소, 자금, 의료 서비스, 기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사야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들이요, 보통 일반적으로 공작을 할 때 굉장히 과격하거든요. 왜 과격할 수밖에 없냐면은, 얘네들이 원래 전통적으로 적대 국가 내에 유대인 난민 구출 작전 이런 것들을 주로 펼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게 보통 얘네들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비밀 공작을 할 때 거리낌 없이 그 공작을 수행할 때 문서를 위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모사드 요원들 중에서 메타서 팀이 그 캐나다 있죠, 캐나다인 여권을 위조해가지고 캐나다인으로 공작 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캐나다가 모사드 때문에 이스라엘에 단교 선언을 합니다. 너네랑 외교관계 안 한다. 근데 이스라엘 진짜 정말 이런 식입니다. 알았어. 오케이 해. 우린 계속 할 테니까. 응? 뭐 이런 식이었어. 어이가 없죠. 근데 정말 이게 진짜 큰 문제거든. 단교라는 건. 외교관계 단절한다는 거. 근데도 단교 협박까지 호주, 그 캐나다, 그 다음에 어디야, 저기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이 막 쌩 난리를 쳤었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씁니다. 예, 아직도 써요. 이렇게 꺼리낌이 없습니다. 나라가 막아줍니다. 이스라엘 총리 딱 한마디 합니다. 뭐? 그러라고 그래. 외무장관이 보고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다가 이 모사드는요, 이스라엘의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지키기 때문에 이 해외 정보 기관은 그만큼 사랑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모사드의 활동은 국가가 직접 막아줍니다. 참 부러운 장면이죠. 뭐가? 이런 장면들이. 왜? 정보기관이 이만큼 신뢰받고 사랑받는다는 사람이 참 얼마나 부러워. 맞지? 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죠. 그 다음.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신베트 있습니다. 신베트는 여러분들 국내 방첩 보안 활동을 담당하는 총리 직속의 정보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전복, 대사보타지, 대테러 활동 이런 것들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들으세요. 요거 기본적으로다가 방첩 공작 임무를 수행하는 국내 보안기구로서 이스라엘의 FBI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스라엘의 FBI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신베트의 모토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수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정보기구의 조직, 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 극우, 극좌, 그리고 국가 내부, 외부 세력들에 의한 정부 전복 활동의 그 다음에 사보타지, 그리고 대테러 활동 이런 것들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대전복 활동, 대사보타지 활동, 대테러 활동을 담당합니다. 국내 그룹과 극좌 그룹에 대해서 감시 활동도 전개를 하고요. 국내 극우, 극좌 그룹에 대한 직접적 감시 활동도 실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스라엘에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은 전부 다 감시 대상입니다. 아시겠죠? 뭐 지역하고 국적을 불문하고 잡아서 조사합니다. 내가 여러 번 갔어. 여러 번 가면 나 잡아서 물어봐. 야, 너 왜 자주 와, 새끼야?
아니, 자주 오면, 관광객 자주 오면 좋은 거잖아. 근데 잡아다가 물어보면, 너 왜 자주 와, 이 새끼야? 확, 씨. 응? 왜 자주 오는데, 이 새끼야? 뭐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골 때리주의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기 뭐야, 인물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국내 보안, 테러 조직의 적발, 테러 용의자, 용의자 신문, 그 다음에 웨스트뱅크하고 가자 지구에 대한 방첩 공작 활동, 행정부와 해외 대사관의 안전 확보를 주된 임무로 해서 해외 대사관에 자주 출입하는 새끼도 잡아다가 조사합니다. 너 왜 자주 와? 씨. 뭐 이런 거 합니다. 얘는 되게 특이해요, 보면. 아시겠죠? 굉장히 골 때리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베트는요, 기본적으로 반정부 활동 혐의가 있는 자들을 마구잡이로 체포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민주국가와 다르게 국내 정치 공작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80년대에는 잔혹한 고문과 구금, 거짓 증언들로 해외에서 주로 비난을 받았고요. 국내에서 비난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왜?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파악합니다. 놀랍죠? 이유가 있겠지.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주재 외국대사관이나 외교부 조직에 침투해서 국내 외국 정보기관과 외국의 외교활동을 모니터링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보안국이라는 부서를 따로두고 정부 청사나 아니면 방위산업체,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국책항공사 등의 보안 업무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신베트에 파견되는 헨자라는 파견대가 있는데요. 팔레스타인 봉기와 그 다음에 대전복 활동을 감시하는 활동, 전복 활동을 감시하는 활동을 실시해서 대전복 작전을 펼치기도 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신베트는요, 여러분들 굉장히 뛰어난 기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네. 세계적 수준의 첩보 기관을 2개를 갖고 있는데 또 더 어마무시한 기관을 갖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아만이에요. 뭐라고? 아만. 네, 아만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아만은 여러분들 특이한 기관인데요. 군사정보를 담당하는 이스라엘의 군정보기관으로서 총리와 내각의 국가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예측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는 보통 1일 보고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쟁 위험 예측 보고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랍 목표 국가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 통신 감청 결과 보고서 등이 있습니다. 또 아만은요, 국경 외에서의 군사정보 활동도 전개를 하거든요. 아만은 이스라엘군 자체와 동격의 독립적인 군정보기구로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있으면 아만은 다른 군조직이야. 쉽게 얘기하면 자, 육군, 해군, 공군이 있지. 그지? 그러면 육군, 해군, 공군이 있으면 그 다음에 아만이 있는 거야. 아, 해병대 같이 독립적 부대의 형태, 독립적 군대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아만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예하 정탐부대는요, 아만의 대테러 공작, 테러 조직에 대한 정보 수집에 대한 어떤 첫 번째 부대로서의 역할을 주로 합니다. 아시겠죠? 예하 부대는 아만이 사실 정보 실패를 한 적이 있는데요. 1973년에 10월 달에 이집트와 시리아가 기습 공격을 했던 용키프로스 전쟁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전쟁을 예측하지 못했던 그 원죄를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아만이라는 부대가. 아만은 그래서 여러분들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아만은 여러분들 군사정보, 민간정보가 구분되어 있는 서방정보기구들과는 좀 다르게 운영돼서요. 아만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군사정보만 취급하지 않습니다. 민간정보도 취급하고요. 국내정보 업무도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정보기관들은 조금 무소불위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뭐랄까 강범위하고, 자기 임무를 넘어서도 크게 월권을 해도 크게 간섭받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아만 예하에 있는 8200부대라는 게 있는데, 이 8200부대는 아만이 지휘하는 시긴트, 그러니까 시그널 수집부대로서 처음에는 59년에 창설돼 가지고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요거 NSA와 비밀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504부대라고 유닛 504도 있는데, 504부대는 휴민트 전문 부대입니다. 아시겠죠? 휴민트 전문 부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산하에 샤레트 메트칼이라는 부대가 있는데, 요거 아만이 운영하는 특수부대라고 하는데, 우리로 따지면 네이비 실 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UDT 실 팀하고 비슷한 부대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UDT 실 기능에다가 UDU 기능을 합쳐놨고요. 거의 다 플러스 해가지고 키돈 기능도 합쳐놨다고 보시면 돼요. 아하, 얘는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특수부대는요, 적의 종심정찰, 그 다음에 전략정보 추집, 그 다음에 대테러, 그 다음에 납치 예방, 그 다음에 테러리스트에 대한, 테러범들에 대한 보복작전, 이런 것들을 주로 수행하는 부대인데, 요런
샤레트 메트칼과 같은 특수부대를 운용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국내 방첩, 국내 방첩,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그럼 좀 광범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외무부 정치연구센터 있습니다. 외무부 정치연구센터가 있는데, 이 외무정치연구센터는요, 여러분들, 정부의 대외 정책을 공식화하고 이를 시행하는, 그 이스라엘 외무부가 보통 일반적으로 정부의 대외 정책을 보통 공식화하고 이를 시행하는 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체 정보 조직으로 정치연구센터를 운영합니다. 정치연구센터는 한 10개 정도의 부서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국제세계의 주요한 문제를 포함해서 중동지방의 사건, 사고, 정치 전개 과정을 모니터링하고요. 그에 대한 해외의 각 공간들이나 아니면 기관들이나 정부들의 반응을 파악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정치연구센터는요, 장관이 요구하는 각국의 정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이걸 평가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이스라엘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가 지향점 자체에 대한 정치적 설명, 안내, 중동 문제에 대한 견해,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동시에 이 외무부 장관도 이스라엘은 정보기관이에요. 그래서 외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유대인 거주지인 다이아스포라라는 공동체가 있는데 요거와 관계를 증진해가면서 해외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애를 쓰고요. 그러기 위해서 정치연구센터의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또 뭘 하냐면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어마무시한 걸 합니다. 외무부 기본적으로다가 얘네들은요, 요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아까 전에 봤던 샤야님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조직 관리도 이쪽에서 담당을 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물론 모사드에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모일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샤야님이 누군지 몰라, 외무부는. 근데도 불구하고 해외에 있는 모두를 정보 협력자로 봅니다.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관리하고 끊임없이 안전을 지켜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모사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다가 정보 기능 자체가 굉장히 강력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경찰인데요.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경찰 정보 조직은요, 특수보안국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신베트하고 협력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이버 예루살렘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 조직인 마티난이라는 조직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다가 대테러와 인질구출 조직, 국경경찰 조직 같은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경찰 조직도, 경찰청도 군대처럼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인들이 다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를 가는데 육해공으로 가죠, 이죠. 거기에 플러스해서 뭘로 가냐면 경찰까지 끼입니다. 알겠죠? 경찰까지 끼입니다. 그래서 경찰도 일종의 어떤 군대 조직하고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특수보안국, 그 다음에 사이버 대응국, 그 다음에 대테러 인질구출국, 그 다음에 국경경찰국,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있고요. 그 다음에 따로 유닛 33이라 그래가지고요. 기본적으로다가 엘리트 비밀 정보 조직을 따로 두고 정보를 수집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예루살렘에 대한 부분에서 팔레스타인하고 끊임없이 부딪히고 있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가 과거에는 이 폭탄 테러로 맞섰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경찰 조직조차도 어떤 군사 조직화되어 있고 경찰 조직조차도 어떤 자체 정보 조직망을 따로 갖추고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시죠? 물론 그 피에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정의롭다 아니면 피에로가 정의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힘듭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실 피에로는 어느 정도 피해자임이 분명하고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자국의 이익과 자기 민족의 안전만을 강조를 하죠, 그죠? 그래서 특히 보복 작전을 통해 가지고 민간인에 대한 공습이나 폭격들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정보기관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하지만은 동시에 우리는 어찌 보면 어쨌든 우리가 이제 군무원이 되면 어쨌든 그 군에 소속된 민간인이잖아요, 그죠? 우리 아직 뭐 군인은 아니죠.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어쨌든
휘두르는 칼에 사람들이 다치고 어떤 조직들이 망가지고 어떤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릴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정보기관원들이 가장 지향해야 하는 바는 뭐냐면 사실은 자국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국가가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기 위해서라면 이기지 못할 건 없다. 이기지 못할 그 양심의 가책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활동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이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가 또 뭐냐면 어쨌든 군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지향해야 되는 바는 뭘까? 그렇죠. 정의입니다. 정의. 정보기관원이 항상 생각해야 될 건 정의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형태의 행위로 인해서 전쟁이 발발한다거나 민간인이 희생한다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 가지고 적국이 됐든 아국이 됐든 아니면 타국이 됐든 사상자가 발생을 한다면, 의도치 않은 사상자가 발생을 한다면 그건 내 책임일 수 있거든요. 이 정보를 다루는 자들은요, 국가의 정책과 그 다음에 국가의 운명과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동시에 손에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사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워낙에 많이 다쳤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과격할 수밖에 없죠. 물론 국가마다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가사이버국 있는데요. 국가사이버국이 있는데, 국가사이버국은 이스라엘 정부가 국가사이버부와 국가사이버보안국을 합쳐서 만든 보안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이버 보안 정책을 총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연구 개발을 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이버 보안국 만들어가지고 공공기관, 각종 정부기관, 장관실, 중요 부분, 사회기반시설, 방산분야, 민간기업, 개인에게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저지하고 국가기관 시설의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에 대한 예방 및 대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죠? 이 외에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주요 인물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보 활동의 유명 인물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뭐 엘리 코헨이나 아니면 볼프강 로츠나 아니면 슐라 코헨이나 예후다 길, 그 다음에 라킴의 우라늄 수집 활동이라든가 아돌프 하이히만 납치 공작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의 분노 작전, 그러니까 미넨 올림픽에서 이스라엘 선수들이 살해한 검은 구월단에 대한 보복 작전,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거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시험 문제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은 커버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제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수업의 방향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을 안 합니다. 아시죠? 단 필요하시다 하면 내가 올려놓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거를 자세히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견해 차이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수업할 때 하겠습니다. 알았죠?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학원으로 연락하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직접 답변을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